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제가 왜 조그맣게 이야기했냐면요. 이게 브라운 아이즈의 1집 인트로거든요. 잘 들리세요? 들리시죠?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진짜 짧아요.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1집 전체를 기대하게 돼요, 정말. 이 브라운 아이즈는 그 앨범을 낼 때마다 앞에 이렇게 인트로를 이렇게 넣는데 2집 인트로도 정말 좋습니다. 2집 전체를 기대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냥 저도 앞에만 보고 나서도 이 강의 전체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하려고. 네. 근데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늘은 15강째고요. 우리나라의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선거 운동하는 자료 화면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2012년은 1년 내내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고요. 프랑스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지금 88페이지고요. 15번째 주제 우리나라의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복습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4번째 주제 다양한 선거제도였던 79페이지를 펼쳐봅니다. 79페이지 펼쳐보면 제일 하단에 표가 있어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관련된 표입니다. 그거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8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표들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면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82페이지에 그 오타들이 있어요. 이 치명적인 오타 발견했고요. 제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79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소선거구제를 적용해서 한번 1, 2, 3, 4, 5, 6 선거구의 당선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라고 한다면 1등한 단 한 명. 지금 정당은 두 정당밖에 안 나왔고요. 1선거구에서는 A당이, 2선거구에서도 역시 A당이, 3선거구에서는 B당이, 4선거구에 B당이, 5선거구에 A당이 이렇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찾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잘 가서 보세요. 지금 의석수를 딱 해보니까 A당이 4석, 그 다음에 B당이 2석이네요. 의석수 어디가 더 많아요? A당이 더 많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득표수를 가보세요. 득표수 가보니까 B당이 득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소선거구제는 득표수와 의석수 또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구나. 그게 바로 문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또 확인하셨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선거구제는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 사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심하다까지요. 네. 다음 여러분 82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 소선거구제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득표율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A당은 35% 득표했다. B당이 39% 득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2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조리 지금 29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치명적인. 네. 자, 볼게요. 보시면 지금 소선거구제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몇 명의 대표를 뽑는 거냐면 8명의 대표고요. 8명의 대표를 바로 몇 개의 선거구? 8개의 선거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선거구. 8명의 대표를 8개의 선거구에서 뽑으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를 뽑는 바로 소선거구제 방식이 되죠. 그렇다면 한 선거구에서 어떤 1등한 단 한 B당,
찾으셨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스톱하고 해보세요. 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선거구에서는 역시 B당. 여기 선거구에서는 A당. 여기 선거구에서는 선생님이 틀린지 아닌지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랑 맞춰보세요. 여기 네, A당. 저기 쭉 가니까 A당. 이거 계속 A당이네. A당, A당.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선거구제로 해보니까 A당이 6, B당이 2, C당이 0, 0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겠죠? 자, 보세요. 소선거구제로 했더니 C당과 D당 같은 작은 정당은 진출할 수가 없었죠. 자, 보세요. 특히나 C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지지를 26%나 받았으나 의석은 한 석도 못 챙겼습니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A당과 같이 큰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확인하셨죠? 그렇죠? 소선거구제를 적용했을 때입니다. 이제 이 똑같은 자료를 중선거구제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8명의 대표를 뽑는데 선거구 이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4개입니다. 그렇다면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거네요. 1등도 2등도 당선자가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1선거구에서 1등, B당, 2등 C당 했네. 됐죠? 2선거구에서 1등 A당, 2등 B당 했네. 됐죠? 3선거구 1등 여기입니다. 2등, 여기네요. 4는 1등 여기, 선생님 맞나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A당 몇 석? 3석. 여기 29%죠, 여러분? 네. B당 3석. 그런데 이제 C당도 등장했고요. D당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소수당이 진출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효과는 바로 비례대표제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소선거구제가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비례대표제는 바로 이 점을 고치고자, 이 점을 개선하고자 등장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보완할 수가 있죠.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세요. 이제 비례대표제로 해보겠습니다. 8명의 대표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죠. 친절하게 여러분 득표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시나 틀렸어요. 교재 잘 고치세요, 여러분. 네, 교재 잘 고치세요. 자, 보겠습니다. 득표율 35%를 득표했다는 것은 8명 중에 35%를 가져가는 거죠. 100분의 35만큼 득표를 했고 그만큼 8명 중에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해되시죠? 100분의 29 곱하기 8명, 100분의 26 곱하기 8명, 100분의 10 곱하기 8명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해왔어요, 선생님이. 예, 했더니 이거 얼마 나오냐면 2.8 나옵니다. 여기는 2.32 그리고 2.08 그리고 여기는 0.8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딱딱 떨어지면 되게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단점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정수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정수만큼. 그래서 자 보시면 A당이 2석, 2석, 2석 그리고 여기 0석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어때요? 모두 몇 명의 대표? 8명의 대표인데 6명밖에 배분이 안 갔죠? 그러면 2명이 남죠. 그건 어떻게 배분하냐면 소수점이 큰 데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큰 거 보니까 여기 8이니까 플러스 1 주고 여기 3, 여긴 0이고 여긴 8이죠. 그럼 여기 플러스 1 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정수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당이 3석, 2석, 2석, 1석 이렇게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득표율에 비례해서
35%만큼 득표했으니까 3석, 29%, 26% 2석씩, 그리고 1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크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렇게 3개의 특징, 장단점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쫙 넘어왔어요, 여러분. 어디로 다 넘어왔냐면요. 네, 88페이지입니다. 네, 88페이지 우리나라의 선거입니다. 자,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한 해예요, 2012년은. 네. 여러분이 이런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걸 미리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 선거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예, 신문을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8페이지 선생님이 거기 우리나라의 선거 개요해서 이렇게 칸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칸 통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번째 우리나라의 선거입니다. 자, 보세요. 내년에 있는 선거는 선생님이 총선, 대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거입니다. 중앙선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있는 중앙정부. 즉 행정부하고 입법부. 행정부의 대표인 누구?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채택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도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있을 중앙선거의 모습입니다. 네, 중앙선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5년 임기로 해서 단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해서 네,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대통령이 5년이고 국회의원이 4년이니까 20년에 한 번씩 같이 만나요. 그 해가 바로 2012년입니다. 같이 만나서 같이 하게 되는.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2일. 그러면 2014년에 또 있겠죠? 그렇죠. 선거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둬야죠. 여러분 보세요. 중앙정부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하듯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입법부가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똑같아요. 규모만 작아진 거예요. 예,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장도 뽑고 의회도 뽑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정말 간단하죠?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정말 복잡한 게 바로 이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이 여기와 여기를 다 구성을 해주는데 정말 복잡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선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선거. 자, 여러분 88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서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절대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절대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능 특강에 가서 또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말고 딱 넘길게요. 네, 그래서 다음 89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빈칸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우리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입니다.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진짜 지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299명을 어떻게 뽑냐면요. 그 중에 299명 중에 245명은요, 지역에서 뽑아요. 어떤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245조각을 냅니다. 245조각을 내요. 245명의 국회의원을 245개의 지역구에서, 선거구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에서 1등한 사람들이 국회로 간 거예요. 그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1등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 보세요. 245개 선거구에서 245명 뽑았습니다.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은 거죠.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어떤 선거구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선거구제 하고 있죠. 소선거구제. 이건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사표가 너무 많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너무 크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만 운용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몇 명? 299명 중에 몇 명? 54명은 전국을 한 단위로 해서 전국을 한 단위의 선거구로 해서 무슨 방식으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뽑습니다. 비례대표제 뭐죠?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정당은 미리 명부를 만들어 놓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례대표제랑 같이 보완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54명을 뽑으니까 이것을 전국구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전국구라고 부르고 이것을 바로 지역에서 1등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걸 지역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렇게 뽑아요. 되셨죠? 알아야지.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15대 16대 국회의원을 뽑았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몇 대일까요? 선생님이 아까 오프닝 할 때 말했는데 19대입니다. 네, 19대입니다. 이제 지금이 아니라 이제 2012년에 19대를 뽑습니다. 2006년이 2002년이거든요. 2002년, 2008년, 2012년 맞죠? 네. 네. 15대 16대까지만 해도 어땠냐면요. 바로 한 사람이 한 표였습니다. 1인 1표제였어요. 1인 1표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 국회의원은 지역구하고 전국구로 뽑는다고 했죠. 예, 전국구로 뽑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 표씩만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구하고 전국구를 뽑는데 우리 국민은 한 표만 가져요. 즉 그 한 표는 어떤 한 표냐면 좋아하는 후보에게 던지는 한 표예요. 한 표만 가져요.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면 그게 여기다 딱 영향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A당, B당, C당 그리고 무소속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A당의 출마 박봄, B당 고수, C당 현빈, 무소속 공유. 네, 저만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고수에게 빠졌어요. 정말. 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화 고지전. 너무 일찍 죽었어요. 고수한테 빠져가지고 고수한테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고수가 너무 좋아서 고수한테 한 표를 던지면요. 어떻게 간주되냐면 너 고수 찍었어? 그럼 넌 B당 좋아하는구나. B당 지지로 간주합니다. 간주에서 B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데 쓰입니다. 그 의석 배분에 쓰여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내가 한 표를 던지면, 내가 고수가 좋아서 한 표를 던지면, 너 B당도 자동으로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전국구 의석 배분할 때 B당 지지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봐볼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이게 선호 후보랑 선호 정당이 달랐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볼게요. 봐요. 저는 고수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정당은 A당입니다. 잘 봐보세요. 저는 분명히 고수를 찍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A당인데 고수를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B당의 의석을 배분하는데 내 한 표가 또 쓰입니다. 그렇죠? 내 의사랑 전혀 다르죠? 어디 위배된 거예요, 여러분? 직접 선거 위배된 거죠. 여러분, 직접 선거 뭐였어요? 표심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찍는 거였잖아요. 내가 언제 고수가 좋다 그랬지? 그리고 나는 A당이 좋은데 왜 B당에 가서 여기에 반영되느냐? 이것은 바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자, 또 보세요, 이제. 나는 공유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A당이 좋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공유를 딱 가서 보니까 공유는 당이 없어요. 무소속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공유가 좋다고 공유를 찍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데는 하나도 안 쓰여요. 나의 표는. 어쨌든지 간에 얘는 고수 찍은 애는 A당 좋아하는데 B당 지지로 간주해서 고수 찍었지만 B당 여기에도 쓰이잖아요. 한 표가 두 표의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1인 2표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얘는. 근데 얘는 봐보세요. 한 표가 한 표의 효과로 그쳐요. 공유는 무소속이니까 여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럼 이건 뭐죠? 가치가 다르죠. 뭐 위배? 평등선거 위배죠.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안 나오다가 작년 6월달 문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1인 1표제는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겠어요? 아, 나 고수 좋아하고 고수는 B당이지만 나 A당 좋아해요. 이렇게 찍어야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대부터는 1인 2표제로 바뀌었습니다. 2표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지역구, 전국구 다 한 표씩 던지는데 어떻게 던져요? 좋아하는,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 그리고 선호하는, 좋아하는 정당에게 한 표. 이렇게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당 투표가 생긴 거예요. 정당 인기 투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못 보시겠지만 4월 11일 날 못 보시겠지만 저는 바로 이런 투표용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예, 다음인데요. 예, 아이고 이거 거의 안 보이네. 다음, 예, 이겁니다. 자, 보세요. 거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무슨 당 있고 여기 후보 있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여기 어떤 후보에 한 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거는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 지역구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 선호 후보입니다. 후보에게 한 표입니다. 근데 여기 딱 봐보세요. 후보 아무도 없죠? 그쵸? 정당만 쫙 나와 있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네, 여기 뭐, 녹색 3인당, 처음, 노년권익보호당 좋겠네요, 저 여기. 노년권익보호당. 여기다가 딱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1인 2표제로 됨으로써, 아, 그래, 나는 7번 이 후보를 좋아하는데 나는 이 당을 좋아해. 이런 걸 다 반영할 수 있게 1인 2표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투표용지 보고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봤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전국구 있고요. 전국구 비례대표 방식이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뀐 그 배경에는 직접 선거 원칙 위반, 평등 선거 원칙 위반의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89페이지 내용을 봤고요. 지금 89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주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대선, 총선, 재선거, 보궐선거 내용들 있죠? 이런 용어들은 다음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팁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여러분. 네, 이제 90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거의 이제 마지막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중앙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다고 했어요. 중앙선거는 중앙정부를 꾸리는 2012년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지방선거를 보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 늘 중앙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의 규모만 작아진 거예요.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의 규모만 작아진 거. 행정부를 뽑았고요. 행정부 1등한 단 한 사람 뽑았죠. 대통령 선거 나온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되죠.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 1등한 단 한 사람. 어떤 방식? 1등한 단 한 사람. 다수대표제. 이 방식으로 뽑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입법부 봤죠. 입법부 국회의원 선거를 봤습니다. 국회의원 어떻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역구랑 그리고 전국구.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이렇게 지역구와 전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 맞죠, 여러분? 전국을 245개로 나눠서 거기서 1등한 사람들이 대표가 됐어요. 이 소선거구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구 방식 같이 보완해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국구 어떤 방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12월 대통령 선거할 때 여기 한 표 던져요. 맞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역에 내가 좋아하는 아까 후보 무소속 누구 여기 한 표 던졌죠. 비례대표 뽑을 때 좋아하는 정당 아까 보셨죠. 노년권익보호당 뭐 이런 거 보셨죠. 거기다 이렇게 한 표를 던져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이 선거에서 모두 몇 표를 던집니까? 3표를 던져요. 내년 4월에 이거 던질 거고요. 4월에 던질 거고요. 이거 내년 12월에 던질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선거는 이걸 다 한꺼번에 합니다. 이걸 다. 이 셋을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셋을 한꺼번에 한다. 예, 선거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한꺼번에 지방은 좀 규모가 작으니까. 예,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지방선거를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지방선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이거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은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단위의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예. 즉, 강원, 경기, 서울, 경북, 대구, 충남, 대전, 전북, 전남 이렇게 큰 단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딱 나눠라 이렇게 하면 먼저 크게 쪼갤 수가 있어요. 크게 쪼갠다고 해서 이게 광역입니다. 이게 서울광장 할 때 광자예요. 넓은 지역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크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크게 쪼개는 데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이와 같은 광역시도 들어갑니다. 대전, 대구, 울산과 같은 부산 이렇게. 크게 쪼개면 이게 광역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전남은 광역이죠. 이해되십니까? 전남 광역입니다. 광역을 이루는 순천, 화순과 같은 기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초자치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지방선거를 이야기할 때 일단 전국을 크게 나누고 그 각각의 큰 단위에 또 기초를 이루는 기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이 광역, 그 다음에 화순이, 순천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전남, 순천시
선생님 주소를 쓰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광역인 거고요. 주소에서 이 앞에 있는 게 광역이고 이 뒤에 있는 게 기초입니다. 전남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의 기초를 이루는 순천시. 서울에 많은 구가 있지만 기초를 이루는 송파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그림을 그려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이쪽으로 가서 그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중앙이랑 똑같습니다. 중앙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광역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광역으로. 우리나라를 넓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이게 광역이에요. 예를 들면 인천시, 예를 들면 경기도, 이런 게 광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상북도, 전라남도, 울산시, 이런 게 광역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특별시고요, 광역시고요, 도입니다. 그래서 광역은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건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을 광역자치단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중앙정부에, 중앙선거에서 대통령하고 국회를 뽑았듯이 똑같이 서울이라는 이 광역에 대통령하고 입법부를 뽑습니다. 서울의 대통령이 바로 서울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1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억나시죠? 그게 얼마나 이슈가 됐냐면 바로 서울시의 대통령 자리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커요. 그쵸? 진짜 국회의원들 299명보다 훨씬 더 큰 자리. 예.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여기는 서울시의회. 이해되셨나요? 똑같아요. 서울시장 뽑을 때 한 표 던지고요. 의회 뽑을 때 지역구, 전국구. 똑같아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전국구는 비례대표제. 똑같아요. 한 표, 한 표 이렇게. 다 해봅시다. 인천시 해볼게요. 인천시장, 행정부, 인천시의회. 됐죠? 똑같이 지역, 전국구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볼게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역시 지역구, 전국구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방선거를 할 때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만 뽑느냐, 광역 단위만 뽑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는 무수히 많은 구들이 이 서울시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 예를 들면 노원구가 서울시의 기초를 이루는 거죠. 이런 구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시라는 넓은 지역의 자치단체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초자치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볼게요. 인천시에 딱 가보니까 남동구, 연수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딱 가볼게요. 경기도에 가보니까 양평군, 성남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광역자치단체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 서로 견제와 균형하듯이, 그렇듯이 똑같이 송파구에도 송파구청장이 송파구의 대통령, 행정부, 그리고 송파구의회가 있습니다. 역시나 지역구, 전국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노원구도 노원구청장, 노원구의회. 남동구청장, 남동구의회. 어려울 거 없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양평군수, 그리고 군의회. 성남시장, 시의회. 자, 보세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자치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여기 성남시장은 레벨이 다른 거죠. 그렇죠? 여기 서울시장, 인천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짱입니다. 여기 성남시장은 송파구청장급, 남동구청장급, 양평군수급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행정부 이렇게 여기 구청장 또는 군수, 성남시장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부분들 여기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 이들이 바로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여기 서울시의회 그리고 여기 경기도의회 또 여기 구의회, 군의회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 등 여기가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의회입니다. 여기가 바로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견제와 균형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아니, 그런데가 아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중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몇 표를 행사한다고요? 4월에 2표. 좋아하는 정당의 1표, 좋아하는 인물의 1표, 지역구, 전국구 해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지금 제 말 다 이해하시죠? 1표, 1표에서 4월에 2표, 대통령 하는데 1표에서 3표 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지방선거 하는 데는 몇 표를 할까요? 선생님 서울 송파구에 삽니다. 송파구에 살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서울시장 뽑는데 1표,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지역구 의원 뽑는데 1표, 전국구 의원 뽑는데 좋아하는 정당 1표, 송파구청장 1표, 송파구의회 지역구 의원 뽑는데 1표, 전국구 의원 뽑는데 1표 해서 지난 2010년 6월 2일 날 이 지방자치단체 구성하는데 6표를 일단 행사했습니다. 6표 이해되셨죠? 6표입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2일 날은 6표만 행사한 게 아니었어요. 2표를 더 했습니다. 2표를 더 행사했어요. 이 2표는 어디서 왔냐면 자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다 쓸까요? 여기 특별자치단체 를 뽑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이었습니다. 뽑았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육감이 행정이고요. 교육위원이 입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라고. 그래서 여기 1표, 여기 1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표 했냐면 8표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단체 빼고 나머지 여기서 모두 6표라는 거 간단히 이해하세요. 중앙선거에서 3표니까 광역자치단체 3표, 기초자치단체 3표,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6표를 던져야 해요. 제가 인천시 연수구에 살고 있으면 인천시장 1표, 인천시의회 지역구 전국구. 연수구청장 1표, 연수구의회, 지역구 전국구 해서 6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중앙선거 할 때 지역구 소선거구제도, 전국구 비례대표제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좋아하는 후보의 1표, 좋아하는 정당의 1표, 좋아하는 선호하는 후보의 1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많이 헷갈려집니다. 다시 앞에 가서 복습하고 그러세요. 좋아하는 정당의 1표를 던집니다. 정당 투표를 한다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정당에 따라 비례해 주는 거예요. 득표율을. 이렇게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기초의회들 있죠. 기초의회의 지역구 선거 방식입니다. 이거. 여기. 예를 들면 송파구의회 지역구 선거, 양평군의회 지역구 선거, 성남시의회 지역구 선거.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네.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입니다. 이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바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여러분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2명 이상. 그래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선거구 제도는 2명에서 4명까지 이번에 뽑도록 했어요. 기초의회 지역구에서. 자, 2명에서 4명까지라는 말은 우리 정당에서 2명 나가서 2명 다 될 수도 있고 4명 나가서 4명 다 될 수도 있으니까 각 정당은 2명 이상의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를 보면 1번 누구 이렇게 적힌 게 아니라 1번 정당에서 후보가 2명 나와서 1-가 누구누구, 1-나 누구누구, 2번 정당에서 2-가 누구누구, 2-나 누구누구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잘 봐보세요. 지금 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선거 3표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전국구에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좋아하는 후보, 비례대표제는 좋아하는 정당을 찍어서 그거 하는 거 광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1표, 그 다음에 도의회 뽑을 때 지역 좋아하는 후보 1표, 그리고 좋아하는 정당, 전국구 1표. 여긴 똑같아요. 근데 기초로 내려오면 성남시장 뽑을 때, 양평군수 뽑을 때는 1표. 맞아요. 그런데 양평군의회, 성남시의회 지역구로 해서 구성할 때는 바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각각의 정당은 2명 이상의 후보들을 냈다고요. 조금 이따 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특별자치단체 교육감, 교육위원인데요.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감, 교육위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누구, 민주당 누구 이렇게 안 나오고요. 진보 쪽, 보수 쪽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당을 밝히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육감, 교육위원은 광역 단위에서만 뽑았습니다. 단위에서만 선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서울시 교육감 들어보셨죠? 서울시 교육감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교육감 들어봤어요? 없어요. 즉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감 하는 광역 단위에서만 선출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여러분 투표 용지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잘 안 보여요. 이게 진짜 잘 안 보여서. 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선생님이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시도지사 선거에 보면 어떤 당의 누구누구, 어떤 당의 누구누구 해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이게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광역장이죠. 장. 행정부죠. 시도지사니까. 근데 구시, 군 의장입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표 한 표 던진 거예요. 즉 대통령이에요. 광역의 대통령, 기초의 대통령이 한 표 한 표 던진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봐요. 비례대표 시도의회입니다. 비례대표 구시군 의회입니다. 즉 비례대표 광역의회, 비례대표 광역의회, 비례대표 기초의회입니다. 여러분 비례대표는 뭐에 비례해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러면 득표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정당에 투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세요. 이 투표용지 잘 보시면 사람 이름 없고요. 거의 안 보이죠. 사람 이름 없고 정당만 있습니다. 정당만 있어요. 정당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없고 정당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당 투표했다라는 사실로부터 선호 정당에 한 표를 더 던지게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 이제 교육감,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감, 교육위원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당 공천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공천 안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네, 정당이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지역구 시도의회래요. 시도의회니까 광역의회죠? 광역의회인데 어디? 지역구. 어떻게 뽑아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뽑는다. 똑같아요. 광역은 국회의원 뽑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좀 자세히 비춰주세요. 구식은 의회입니다. 예? 그러면 기초의회죠. 기초의회죠. 지역구예요. 지역구 기초의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뽑는다고 했죠?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비춰주실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2명 이렇게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1명만 투표하면 돼요. 그래서 다 합산해서 여기 갑당이 1등 했으면 여기 1명, 여기 C당이 2등 했으니까 여기 1명 이렇게 뽑힌다는 얘기예요. 나는 한 군데만 표시하면 됩니다. 중선거구제 2명에서 4명이니까 내가 2명, 4명 찍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러분? 투표용지 보면서 충분히 확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는요. 이렇게 딱 해서 올려두겠습니다. 거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쳐야겠어요. 쳐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정도 서비스는 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선거 다 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될까 봐 거듭 말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됐을까 봐 또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고 또 보고 또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아마 여기 문제 푸시느라 끙끙끙 될 거예요. 좀 끙끙 대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단원 마무리할 무렵에 선생님 여기 문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정당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